자, 2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60페이지. 자, 2번 제목의 2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한 문제가 이제 꼭 나오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은 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30조 1항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죠. 고의 과실로 인하여까지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나요? 예. 그거 우리 줄여서 무슨 책임이라고 하냐면 1항을 줄여서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1항을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2항이요. 개공은 자기의에서부터 채색합니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제공까지 채색을 하죠. 자기에서부터 제공까지. 그러니까 쉽게 가면 뭘 빌려 주었다는 거죠. 사무소 빌려 주었다는 거죠. 무슨 장소로요? 중개행위의 장소로. 그래서 거래가 생겼고 누군가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역시 있다. 예, 거기도 우리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이거를 무슨 책임이라고 합니까? 예,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개공은 무슨 책임도 부담하고 과실 책임도 부담하고 나아가서 무과실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떤 게 좀 더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무과실 책임이 좀 억울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절대 뭘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사무소를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죠. 30조 3항.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라는 표현은 지지난주에도 한번 보셨거든요. 뭐 앞에도 한번 붙였었죠, 이거? 예, 인장 등록 앞에서도. 그래서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해야 돼? 업무 개시 전.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보증 설정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줄 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 세 가지 다 동그라미 잡을까요? 보험, 공제, 공탁. 세 개 다 동그라미 잡고 사항이요. 공탁한 공탁금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험하고 공제는 이제 뭐 보험은 다 하나씩은 다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공제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보험이 있으면 보험 안에 조그만한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공제가 보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우리 개공이 지금 실무에서 한 8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8만 명이 다 보험을 들면 굉장히 누구한테 좋은 거야? 보험회사에. 근데 남 좋은 일을 시키니까 자체적인 뭘 하나 만들어. 공제기관을 만들어서 여기다 가입하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체적인 보험을 공제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공탁금은 개공이 현금이나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가증권, 뭐 이런 거, 국채, 공채 이런 거를 법원이 공탁소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예탁을 해놓는 거고요.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뭐 그런 제도를 공탁이라고 하는데, 그 공탁금이 개공이 폐업했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거나 개공이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면 사고가 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손해배상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개공도 사망했고 공탁금도 찾아갔고 이러면 해서 그걸 조금 있다가 찾아가라는 거죠. 몇 년 있다가 3년 이내에는 회수가 안 돼요. 3년에다가 채색하는 해주시고요. 그 3년은 무슨 기능을 얘가 해주냐면 시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공탁금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 3년.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3년이 지나면 개공이나 개공의 그 상속인들이 뭘 해가겠어요? 그거를
회수할 거 아니야. 예, 그럼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5항이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이제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뭐 하고요? 설명하고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면 그 판매하는 사람이 뭘 해주죠? 응? 고가의 전자제품을 뭐 하나 샀어. 그러면 뭘 해? 뭐 설명해 주잖아. 뭘 설명하지? 뭐 사용 설명은 미리 다 들었고, 이거 뭐 몇 년 안에 고장이 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뭐 AS 어떻게 해드릴 거면 설명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해줘야 돼.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은 우리가 보험 든 거, 공제 든 거, 그 사본을 교부하거나, 요즘에 보험을 들면 옛날에는 그 증권, 약관 뭐 이런 거를 다 뭘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제 종이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요즘엔 뭘로 해? 메일로 보내잖아. 메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험을 들었는데 메일로 받았다면 그 메일을 전달해 줘야지. 예, 그래서 그 메일을 전달해 주는 게 전자문서를 제공. 예, 그래서 세 가지 다 채색하셔야 돼. 설명하고에다가 채색하시고, 사본교부에도 채색하시고, 전자문서 제공도 이렇게 채색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는 꼭 해야 되고요. 설명을 꼭 해야 되고, 사본교부나 전자문서 제공은 택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얘가 출제가 되게 잘 되거든, 5항이. 근데 뭐를 잘 물어봤냐면, 제재가 중요해, 얘가, 제재가. 그러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 이거 안 하면 뭐 정도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1년 1천이나? 그렇게 세게? 예. 업무정지 정도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업무정지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5항에 있는데, 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개공이 받는 제재로서는 가장 뭐한 거야? 가장 낮은 거지. 그래서 이 제재가 왠지 좀 세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00만 원 과태료로 한다는 거. 그래서 좀 시험에 잘 나와요.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으니까, 느낌이. 뭐 이런 그 정도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과실 책임 원칙이라는 거는 민법상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도 일단 과실 있으면 책임지라고 했잖아요. 30조 1항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나아가서 우리는 무슨 책임도 져야 돼. 무과실 책임도 져야 돼요. 그래서 과실 책임은 당연한 거고 무과실 책임도 져야 되는데, 왜 무과실 책임을 지냐면 밑에 양가로 2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부진정 연대 책임 가로에다가 제목에다 가로 열어 주시고요. 누구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보니까,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보니까, 개공도 이제 뭘 해야 하는, 고용인하고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뭐 이런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얘가 뭘 잘못하면, 얘가 뭘 잘못하면 나도 잘못한 게 돼? 근데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하는 거야? 무과실 책임.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무슨 책임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과실 책임,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담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무과실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그 2번 그 제목에 오면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림을 좀 잠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쭉 넘어가지고요.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 273페이지. 거기 보면 삼각형 그림 하나 나오죠, 그죠? 그 삼각형 그림이 있는데, 그 삼각형 그림을 보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당사자가 세 당사자가 있어요. 일단 꼭지점에 누구 있죠? 개공 있고, 그 다음에 개공을 보증해주는 뭐가 있지? 보증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의뢰인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당사자가 있는데, 요렇게 둘이, 즉 개공과 보증기관은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나요? 계약관계야. 무슨 계약관계이냐면 셋 중에 하나겠지 뭐. 셋 중에 하나. 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하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얘가
1억짜리 보험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1억짜리 보험. 예. 그래서 보험회사에다 이제 보험을 1억짜리를 들어놓은 거야. 그런데 이 의뢰인한테 뭐가 생겼냐면 손해가 생긴 거예요. 예컨대 3억의 손해가 생긴 거죠. 근데 얼마짜리 보험 들어놨는데 개공은 1억짜리. 근데 손해는 3억이 생긴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그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지? 네. 개공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청구하는 루트에 따라서 청구하는 액수가 달라져야 되겠죠? 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의뢰인이 개공한테 청구할 때는 얼마 달라고 할 거예요? 3억 다. 왜? 3억의 손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손해라고 해요. 전 손해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라고. 그렇죠? 3억 다. 그런데 개공이 가령 뭐 BJR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BJR이 뭘 것 같아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BJR. BJR.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뭘 것 같죠? BJR. 배짜라예요. 배짜라. 네.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돈 없으니까 째고 가져가.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뢰인은. 응? 어떻게 하지? 응? 그렇다고 배를 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건데, 이때 청구할 때는 얼마를 청구해야 돼? 1억만. 왜 1억만 청구할 거죠? 예, 얘가 계약성 채무가 1억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설정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개공이 뭐를 많이 해놔야 손님 입장에서 안전해. 보험을 많이 들어야 돼. 보험 계약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들어놓으면 어떻게? 불안할 수 있고 불확실한 거죠. 내가 손해배상을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재작년에 그 강병문로에서 이제 그 뒤에 오는 차에 이제 한번 이렇게 받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저도 좀 잠깐 졸았어요. 근데 되게 그때가 졸릴 때라서 한 3시? 뭐 이렇게 했는데 날이 따뜻해가지고 한 5월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뒤에 차도 졸았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를 이렇게 딱 충돌을 했는데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세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들면서 앞차를 안 받으려고 브레이크를 이제 세게 밟긴 했는데 살짝 저도 받았죠. 앞차도. 근데 이제 그게 뒤에가 이제 충돌을 해서 한 거니까 두 대 모두 다 뒤에 차가 이제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앞차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정신을 한 2초, 3초 정도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막 뒷목을 잡고 내리게 되더라고. 아니, 진짜로 그냥 뒷목이 아프더라고. 목이 심하게 꺾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목을 잡고 이제 내리게 되는데, 이제 여자 운전자야. 예. 근데 뭐 미안하다고 하고 뭐 어쩌고 하죠. 예. 그래서 뭐 미안하고 할 건 없는 거지 뭐. 뭐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운전하다.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 그냥 보험회사에 연락이나 해주세요. 이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한 15분 뭐 정도 있다가 거기가 이제 강변북로가 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갓길로 빼고 맨 좌측에다 빼고 보험회사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현대해상화재에서 왔더라고요. 그 뭐 출동하는 차가 와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자기 고객이 이제 이렇게 그 뒤에서 충돌했으니까 자기들 과실 100%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 뭐 당연한 거니 뒤에서 받쳤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뭐 물리치료 받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야. 그 보험회사에. 그래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우리 고객이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뭔 소리냐고.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거 못 알아듣겠다고 나는.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보험을 안 들은 거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무보험차라인 거야. 근데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책임보험 들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책임보험은 들었대. 근데 종합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니까 쉽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렵다고 그 말이. 예, 그랬더니
치료비가 120만 원밖에 안 된대. 그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120만 원밖에 안 되고, 차 고치는 거는 뭐 아예 안 되고, 뭐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대? 예, 책임보험이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범퍼 다 수리해야 되는 그런 뒷범퍼가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잘 알아보고 해결을 하시래. 그 자기 고객하고. 근데 그 잘 알아보고 하라는 게 형사로 하라는 얘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수업할 때, 현직 경찰이 수험생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분이 대본에 이제 이렇게 어떤 솔루션을 주는데 그냥 신고하라는 거야. 형사로. 그렇게 해야 합의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그건 무보험차니까. 예, 그 이제 책임보험만 들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어.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신고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거는 수사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빨리 합의해라고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합의 안 하면 이거 이 건 내 가지고 당신 벌금 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그 뒤에 차하고 한 50번 정도는 통화를 했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그냥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 전화를 한 거야. 왜 전화를 했냐면 아니 깎아달라고가 아니고 이제 제가 병원을 가잖아요. 예, 병원을 가면 그게 이제 보험회사로 가는가 봐. 근데 그 보험회사 직원이 또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뒤 여자한테. 그래서 얼마 이게 찼으니까 이거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왜냐면 이제 120만 원 넘어가면 더 이상 이제 그 회사에서 안 되니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전화해서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어요. 막 엄청 짜증 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원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많이 해놨으면 예? 이 보험을 많이 해놨으면 이 사람하고 이 의뢰인하고 할 일이 없는 거야. 통화할 일도 없고 협의할 일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공 입장에서 보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해준다고 보면 이거를 많이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야. 손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얘기할 때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 뭐를 많이 해놓은 사무소가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놔요. 많이 했다라는 걸 이렇게 광고하는 거야. 해서 5억 원 책임보험 가입 없어. 이렇게 붙여놓는 집이 있어. 그럼 5억 원을 만약에 해놨다면 일반적으로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은 1억만 하면 되거든. 근데 5억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한 거야. 5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집은 다른 집보다 몇 배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5배는 안전하다는 얘기야. 그 5억 원 범위안에서 내가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해되죠? 예.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거 이제 다시 앞으로 일단 넘겨 오셔가지고요. 예, 책에서 이제 좀 두 군데만 좀 채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26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개공의 배상 범위. 개공은 아까 무슨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손해, 예, 전손해에다가 채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 가시면 양가로 2번에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뭐가 있지? 보험, 공제, 공탁. 얘네는 어떤 범위 안에서만 배상할 거예요? 설정 범위 안에서. 거기도 우리 채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박스에는 1년에 그 공제금 나가는 건수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는 것보다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게 나가는 것 같아요? 100몇 건에서 200몇 건 이렇게 나간다. 예? 많이 나가? 예. 사실은, 이게요, 상당히 적게 나가는 거지. 왜냐면 개공의 수가 8만 명이나 되니까. 근데 이게 왜 적으냐면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보험, 공제, 공탁 중에서 통계 자료는 요거밖에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공제만 있는 거야, 통계 자료가 잡힌 게. 나머지는 통계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쳐봐요.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하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 어떤 불이익이 있지? 다음 연도 할증도 있는 데다가 가령 1년에 사고가 한 3번 정도 이상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보험 가입을 안 해줘요. 그럼 아주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운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니까 가급적이면 보험 처리를
안 하려고 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똑같아. 이 보험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보험 처리를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능력이 정의나 안 될 때 이거 하는 거야. 능력이 안 될 때나.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계 자료가 사실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무에서 개공들은 사고를 많이 친다는 거. 그죠? 예, 사고를 많이 쳐. 그러면 사고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 전에 우리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거는 뭘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물어주는 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을 언제 해줄 거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를 제가 좀 표로 좀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개공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의 성립 요건을 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개공이 무슨 책임을 부담해야 되냐면 과실 책임. 또 나아가서 무슨 책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무과실 책임도 부담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실 책임에 대한 성립 요건은 4개가 있습니다. 과실 책임에 대한 성립 요건은 4개가 있는데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중개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돼? 고의과실. 그리고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손해가 발생. 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고의과실은 누구의 고의과실? 개공의. 그러니까 개공한테 만약에 뭐가 있었으면 고의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얘기고 손해는 여러 가지 손해 중에서 우리는 무슨 손해만? 재산상 손해에 한해서 이제 이 법에서 관여할 거라는 거죠. 뭐 정신적이든 뭐 신체적이든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실 거고요. 지금 이거는 민법상의 원칙이기도 하고 특별히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래서 손해 발생시켰으면 뭐 하는 거? 책임지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 무과실 책임을 언제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부진정 연대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중개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고의과실 역시 있었고 인과관계 손해가 발생이 됐고 자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고의과실은 누구의 고의과실? 고용인, 고용인의 고의과실.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그래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으면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개공은 뭐라 하더라도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무과실 책임은 아까 우리 30조 2항에서 있었는데 사무소를 타인에게 뭐 했죠? 제공. 그리고 중개 행위를 했어요. 누가? 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타인이 중개 행위를 했고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관계가 있었고 인과관계가 있었고 뭐를 또 발생시켰고 손해를 또 발생시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개공은 뭐를 빌려준 죄로다가 사무소를 빌려준 죄로다가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건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안 하는 방법은 3가지 조심하면 되겠죠. 우리 스스로가 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 고의과실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두 번째는 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사무소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으려고 노력. 요 3가지만 조심하면 최소한 뭐 할 일은 없네. 손해를 배상할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표 안에서 봤을 때 좀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좀 있는데 여기 표 안에서 요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가 좀 있어요. 뭐 이런 거 없네? 인과관계는 설명 필요 없어. 왜냐면
원인과 결과 관계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고가 생겼다. 이게 이 인과관계. 뭐 이건 특별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응? 과실? 예, 과실. 그래. 과실 설명을 좀 요합니다. 과실. 과실에는 이런 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이 있고요. 경과실의 위법성이 좀 세지면 중과실이라 그러고 중과실의 위법성이 더 세지면 이걸 고의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경과실을 말할까요? 중과실을 말할까요? 응?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과실이 중과실이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책임진다는 거고 뭐는 책임 없다는 얘기예요. 경과실은 책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무슨 과실이겠어요? 경과실 책임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과실부터 뭐까지 고의까지 다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그런 뜻이고요. 과실은 주의를 기울이면 하지 않을 정도의 행위, 이거를 과실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 고의는 일부러 하는 거. 예. 근데 이제 요거 말고 또 되게 중요한 설명을 요하는 그 단어가 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예? 무슨 행위? 중개 행위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중개 행위는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단순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중개 행위는 그러면 우리 과거에 용어의 정의에서 배웠던 중개 있잖아요. 중개, 말 그대로 중개. 이거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배웠던 중개라는 게 뭐냐면 중개가 뭐지?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거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지. 중개가 안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겠어? 그거는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플러스? 여기 중개 행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 있는, 관련성 있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나? 예. 이 관련성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죠? 예. 이런 행위, 이런 행위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잔금을 횡령하게 되었어요. 자, 뭘 횡령했다고? 잔금. 잔금을 어떻게 횡령했냐면 누가 누구한테 돈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횡령도 가능한 거지. 매수가 매도인 주라고 개공한테 맡긴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걸 개공이 횡령을 한 거야. 근데 그 횡령했다고 그러면 그 횡령 행위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횡령 행위는 업무상 행위라고 봐야 돼? 관련이 있어? 예, 관련이 있지. 우리가 이 관련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련성 있는 행위, 객관성 있는 행위를 가지고 보는 거야. 또는 출근하다가 만약에 사고 났으면 그것도 업무상 행위로 봐야 돼? 네, 네, 그런 거. 관련성 있는 행위. 그런 행위들을 모두 여기에서 중개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업무상 행위로 보니까.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중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상 순수한 의미의 중개만을 얘기한대. OX, X. 그렇지 않고 업무상 행위는 관련성 있는 행위들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개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문제를 좀 한번 다루어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바닥에 이렇게 한 줄 적어 놓은 게 어디에 쫙 이렇게 판례들이 있냐면 264페이지에 있는 그 1번부터 7번 판례까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판례들이 다 이 관련성 있는 행위들이라고 봐야 돼요. 참고하시고 아까 고의과실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 보시면 267페이지 오시면 4번 제목에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루트가 있으니까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개공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청구하잖아. 예? 이거를 두 자로 뭐라고 하지? 사람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걸 뭐라 그래?
채권이라고 하잖아. 그럼 채권의 장기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10년. 단기 소멸시효는 3년. 요 시효를 보여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의뢰인이 보증기관에게 청구하는 게 중요해. 예, 요거. 그러면 보증기관은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 뭐 있다 그랬지? 보험, 공제, 공탁. 공이 3년 내에 해야 돼. 똑같아. 예. 3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보험이든 공제든 공탁이든 모두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리고 268페이지 한번 가시면 이제 설정 신고 아까 우리 뭐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뭐 그런 거고 반대로 분사무소는 방법을 거꾸로 하잖아요. 예, 뭐를 먼저 하고 보증을 먼저 하고 선보증을 하고 신고를 나중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설정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보험, 공제, 공탁 그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하나 우리가? 예, 택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269페이지 보시면 3번 제목에 설정 금액 요거 좀 중요하죠. 거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거기는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문제 내기가 좋은 거예요. 명확하니까 근거가 있어서 법인은 일단 얼마 이상 설정해야 돼? 2억 채색 하나 해주시고 분사무소 하나 설치할 때마다 얼마 이상 추가? 1억 이상 추가. 만약에 어느 그 법인이 분사무소 50개 설치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그 법인의 총액은 얼마 이상? 52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 개는 얼마 이상? 1억 이상.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얼마 이상 하면 돼요?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에다가도 역시 채색해 주시는데 얘는 왜 1,000만 원만 하냐면요. 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누구만 대상으로 할까요? 농민 아니고요. 조합원만. 조합원만.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뭐만? 농지만. 그럼 지금 두 번이나 특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위험률이 낮아지지. 그런 의미에서 1,000만 원만 설정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요. 일요일만 운행할게요. 이렇게 조건으로 보험 들 수 있어? 그러면 보험료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뒷장 가시고요. 270페이지 업무보증의 변경. 업무보증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을 하는데 다른 보증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두 번째 줄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무한 중에 있는 기간 중에에다가 채색해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에다가.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험에서 공제로 바꾸려고 해. 어떻게 바꿔야 돼? 보험이 있는 기간 중에 공제를 추가로 가입해.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야. 일순간 두 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제를 신고하잖아요. 신고한 다음에 보험을 해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만료에 의한 재설정 이렇게 나가는데 그 보험하고 공제는 1년에 한 번씩 만료일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료일이 도래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줘야지. 그래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거기다 우리 채색해 주세요. 만료일까지. 자동차 보험은 우리 언제까지 다시 가입하죠? 제가 5월 19일 날 자동차 보험 만기인데 막 벌써부터 막 문자 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 왜 먼저 하라고 그러지? 뺏길까봐, 딴 데, 다운 보험회사 갈까봐. 근데 사실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만료일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거. 똑같아요. 그거는. 뭐 원리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6번 밑에 이제 그 6번 제목, 그러니까 271페이지 맨 밑에 6번에 손해배상금 지급 후 구상권의 문제,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구상권이라는 말은 되찾아온다 이런 의미의 되찾아온다라는 의미의
권리예거든요. 되찾아오는 거. 예. 부모가 자녀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혼자 독립할 때까지 케어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개도 있고, 사자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물고기도 있고 있잖아요. 자기 새끼들을 사람 새끼처럼 이렇게 막 20년, 30년 이렇게 케어해 주는 동물들이 있어요? 없죠. 유독 무슨 새끼만? 사람 새끼만 20년, 30년을 이렇게 케어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엄청나게 들어가지. 그죠? 3, 4억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거 이자까지 따지면, 예? 예, 그 이자까지 따지면 굉장한 거죠.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내가 따져보는 거야. 예, 따져가지고, 자식이 한 30 정도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고요. 그걸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 구상권이. 그래서 그 대신 조건은 부모가 뭐가 없을 때, 수입이 없을 때. 예, 그래서 자식이 용돈 안 주면 구상권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판례가 그래요. 그런 것도 구상권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계속 뭐 했으니까,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그것도 일종의 구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구상권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보면 개공이 누구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은 누가 했고요? 고용인이 했고 책임은 누가 졌어? 개공이 졌다. 그러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개공이 대신 물어준 거니까. 반대로 고용인이 잘못을 했는데 고용인이 배상을 했을 수 있죠. 그럼 고용인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가? 얘가 다 배상하면? 예, 왜 억울하지? 얘가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좀 한쪽에서 다 배상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상권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고 이렇게 구상권, 서로가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서로가 다 배상을 했으면 여기서 하나 인정되고, 아주 특이한 게 인정이 되는데, 보증기관이 누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면 개공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자동차 사고 일부러 낼 수 있어 없어요? 돈 받으려고. 네? 잘 생각하셔야 돼. 자동차 사고를 돈 받으려고 일부러 낼 수 있다 없다? 아주 큰일 나실 분들이네. 이제 뉴스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목숨 걸어야 되잖아. 내가 다리만 부러져야지 이렇게 하고 사고 낼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 중개사고는 목숨 안 걸고도요. 목숨 안 걸고도 사고 칠 수 있어 없어요? 누구랑 누가 짜고? 개공과 의뢰인이 짜고요. 한 10억 정도 가입해 놓고 10억의 사고를 내는 거야. 일부러 사고를 치는 거야. 해서 10억을 타네 여기서. 해서 반반씩 나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만약에 100명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회사 문 닫아야지. 그죠? 보험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잖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구상권이요, 공탁은 또 안 돼요. 공탁은 왜 안 돼요? 공탁은 구상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가 않아. 왜? 그건 개공돈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구상권이 없는, 대신해서 배상한 게 아니니까 공탁 빼고 뭐하고 보험과 공제에서 개공을 상대로 하는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사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얘가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보증기관은 고용인을 상대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네. 대신 이렇게 하는 거는 직접 하는 거고요. 이렇게 청구하는 건 대위하는 거야. 누구를 대위해서? 개공을 대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구상권도 가능합니다. 구상권은 이런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하나 볼까요? 27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74페이지. 예, 1번 문제만 한번 보죠. 예, 274페이지 1번 문제.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공탁으로 업무 보증을 하는 경우에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답니다. OX. 3년 갖고 있으라 그랬고 2. 개공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맞죠? 예. 3. 공제제도는 공제제도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공제제도. 개공이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거기다 채색합니다. 보증보험에다가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그러면 그 채색하신 거 한번 읽어보면 뭐는 뭐다? 공제는 보험이에요. 그냥 공제는 보험이에요. 아까 왜 그림 한번 그려드렸잖아요. 그 그림을 잘 생각해보면 뭐는 뭐예요? 공제는 그냥 보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대신 보험은 공제다 이러면 또 안 돼. 왜 안 돼? 넓은 개념이 보험이니까. 그래서 공제가 보험에 들어가는 거죠. 넓게 보면. 판례고요. 3번 맞고 4.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할 수 있어요? 네, 특수법인이니까 할 수 있잖아 얘가. 그런데 얘는 얼마 이상의 보증만 설정하면 되지?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만 하면 되고요.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뭐를 위반했다고? 의무를 위반했대. 아무튼 의무를 위반했대. 그럼 책임의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데 두 번째 줄 개공이 뭐를 지급하지 않았? 개공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OX. X. 왜 X냐면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를 위반하면? 의무를 위반하면 뭐가 생겨?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의무하고 책임은 당연히 부담되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개념까지 결합을 시킨 거지? 보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내가 권리를 누려야만 의무라는 것도 있고 그래야 책임이 생겨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권리 없는 의무도 있어요. 권리 없는 의무가 얼마나 많아 우리한테 우리 사회에. 그렇죠? 그런 거를 다 하지 않으면 뭐야? 책임 당연히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프린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4-2페이지 하단에 노마초 5번 개인인 개공이 있는데 거기 금액은 얼마 이상 설정할 거죠? 1억. 1억개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 밑에 줄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얼마 이상? 2억 이상. 그리고 분사무소 하나마다 얼마 이상 설정해야 되죠? 1억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얼마 이상 설정해야 되냐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설정 방법은 모든 종별을 불문하고 똑같은데 그 선택 범위가 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 자, 뒷장 넘기시고 위에 박스는 이제 신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일단 하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꼭 뭘 해야 되죠?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설정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이제 뭘 줄 거예요? 등록증. 근데 그 등록증 교부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그 맨 첫 줄만 좀 전체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 순서를 좀 나열하면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야 되지? 맨 앞에 쪽 꼭 들고 보면 등록을 하는 거야. 등록을 먼저 하고 등록번호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뭐를 하고? 보증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신고를 하는 거야. 신고한다는 게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는 게 뭐야 이제? 등록증. 그렇게 순서. 그러니까 선등록 후 보증 그리고 나서 뭐를 주는 방식. 등록증을 주는 방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분사무소는 뭐 할 때 아예 첨부해요. 설치 신고할 때. 설치 신고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첨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첨부 신고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선보증이죠, 얘는. 선보증 후 신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보증을 먼저 하고 여기서 신고는 설치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예. 보증을 먼저 하고 설치 신고를 나중에 하는, 그러니까 보증을 먼저 하는 뭐 이런 방식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증의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뭐 있는 기간 중에, 예.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있는 기간 중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재설정을 해줘야 됩니까? 만료일까지, 예,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했죠? 예, 그러면 이거를 며칠 안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되냐면,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뭐를 좀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 가령 1억짜리를 가입을 해놨어요. 1억짜리 가입. 예, 그러면 이거를 다 지급하면 없어지는 거잖아, 이제. 예? 1억을 지급했으면. 그러면 무보증 상태잖아요. 그 무보증 상태에서는 업무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며칠 안에 그거를 다시 해라 이거야. 15일인데 일단 그 15일에다가 일단 15일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오늘 지급을 1억을 다 해버린 거야. 그럼 나는 무보증이지? 예, 그러면 15일 안에 재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15일 동안 일을 하면 안 돼. 왜 일을 하면 안 돼? 보증이 없으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내일 일을 해야 돼. 계약서를 쓸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다시 가입해야지, 추가로. 그렇게 하고 하라는 거야. 여기서는 일을 하던 안 하던 아무리 늦어도 며칠까지는 해라고, 15일까지는 해라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보험이나 공제는 지급하면 없어지니까 재가입하는 개념이고, 공탁은 자기가 이렇게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게 되고 찾아간 돈만큼의 부족분이 생기니까 그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채워 넣는 거를 보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박스는 이제 그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 시효를 얘기하는 건데, 보험, 공제, 공탁, 공이 아까 시효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가로, 밑에 가로 다 3년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는 의뢰인이 개공이나 고용인한테 청구할 때 청구 한도, 그러니까 의뢰인이 개공이나 고용인한테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한도가 얼마 범위? 전손해, 예, 전손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문제인데 약간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잘 보셔야 돼. 자,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인 과실 책임은 경과실이다. 아까 경과실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추상적 과실이면 족하다라고 했는데, 그 추상적 과실이라는 게 뭐냐,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추상적 과실이 있고요, 구체적 과실이 있거든요. 이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개념이 있는데, 이 추상적 과실은 평균치를 한번 내보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통상 요런 정도는 주의해야 돼 라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운전할 때 술 먹으면 돼, 안 돼? 네, 그런 거. 운전할 때 졸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 누구나 평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과실이잖아. 그치? 네. 그런데 구체적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 그 행위자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는 거야. 운전 한 20년 된 사람이 있거든요. 운전 한 20년 된 사람 있어. 그 사람 막 두 손 다 잡고 운전해야 돼? 그 두 손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너 과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20년 된 사람. 근데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두 손으로 잡는 게 좋긴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그 행위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고려해 보는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구체적 과실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평균치를 내보는 거를 추상적 과실이라 그래. 그러면 질문, 어느 게 좀 넓은 개념이에요? 요게 좀 넓은 개념인 거야. 넓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 과실이면 좋게요. 구체적 과실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O입니다. 구체적 과실은 대개 의료사고 같은 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구체적 과실을 입증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의료사고는 누가 잘못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의사가 잘못했다. 이거 되게 쉽지 않죠.
자, 두 번째, 모든 계공은 업무 부정을 설정하고 중개 업무를 하여야 한다. OX. O.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 왜냐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자, 밑에 세 번째. 계공이 업무 보증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일단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OX, X. 방법의 제한은 없어요. 예, 바꿔도 되고요. 자,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중개행위는 용어의 정의상 중개에 한정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일단 맞았어요. 좁게 해석할 이유 없어. 따라서 잔금의 횡령행위, 다시 한번 채색 한번 해볼까요? 잔금의 횡령행위. 그러니까 뭘 횡령해도 마찬가지인 거야. 꼭 잔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중도금 횡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도 넓은 의미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OX, O. 이 말은 의뢰인한테 유리한 건가? 예, 의뢰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칠판 잠깐 볼게요. 얘가 얘한테 잔금을 보관시켰어. 손님 주라고. 근데 얘가 횡령하고 도주한 거야. 횡령하고 도주했어요. 누가 갚아야지? 얘가. 그러니까 얘한테는 좋은 거야. 이렇게 넓게 해주는 게 중개행위의 범위를 넓게 봐주는 게 의뢰인한테는 훨씬 유리한 제도인 거죠. 그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아요. 그 문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판례라서. 자, 밑에 계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 있죠? 그러므로 계공의 규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왜 X? 네, 무과실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책임지는 경우도 있죠. 예. 자, 밑에 계공에게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상 의무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에다가 채색.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계공이 가압류된 물건이 있을 때 그거 잔금 전까지 말소해 줄게요라고 약속했어요. 그게 바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그거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 네. 네. 그런데 두 번째 줄. 그러한 행위는 이행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행 업무는 맞아.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개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OX, X. 이거 만약에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손해 생길 거 아니야, 가압류. 예, 그러면 책임져야 돼.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의 어떤 시간적 범주도 넓게 보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잠시 쉬었답니다.